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꿀쌤 이상원입니다. 개념 강의 집합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학에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말할 때예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개의 집합에 있는 원소가 완벽하게 동일할 때,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했을 때 두 개의 집합이 가로 안에 완전히 똑같은 모양일 때를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집합 A가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다면 집합 B도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을 때죠. 자,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원소가 3개 있고 3개의 원소가 완벽하게 동일하면 우리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A는 B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합 A는 1, 2, 3 이렇게 원소가 드러나게 썼는데 집합 B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보는 거예요. 집합 B는 원소가 X고요. X는 어떤 애들이냐면 다시 얘가 원소고요. X는 3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세 개밖에 없으니까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결국은 집합 A랑 B랑 원소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집합 A와 B는 같다.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집합 A에 원소 1, 2, 3이 있고 집합 B에도 똑같은 원소가 있다면 우리는 집합 A와 B가 같다라고 기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지만 문제에서 항상 전체 집합이란 건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상태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집합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집합이 집합 A가 이렇게 생겼대요. X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X가 우리의 원소고요. X는 주사위 눈 중 짝수랍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까지 6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짝수만 말하고 있대요. 그러면 주사위 눈 중 짝수인 2, 4, 6이 우리의 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 A에는 2, 4, 6이라는 원소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럴 때에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집합은 보통 대문자 U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전체 집합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X바 X는 주사위의 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 X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의 수구나. 그러면 1, 2, 3, 4, 5, 6 모두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 집합을 주고 나면 우리의 문제에서는 요 6개의 숫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아무래도 전체 집합 U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형을 좀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U는 이렇게 좀 커다란 박스로 그렸고요. 그 안에 일부분인 집합 A가 있으니까 집합 A는 전체의 안에다가 도형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에는 2, 4, 6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합 A의 도형 안에 원소 2, 4, 6을 써주고요. 전체 집합 U에는 1, 2, 3, 4, 5, 6이 모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네모칸 안에 1, 2, 3, 4, 5, 6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2, 4, 6은 여기 있으니까 1, 2, 3, 4, 5, 6에서 1, 3, 5는 어딘가 채워 넣어야 될 텐데 A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A엔 2, 4, 6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깥쪽 아무데나 1, 3, 5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공집합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은 사실은 첫 번째 복습 강의에서 문제를 하나 다룰 때 나왔었어요.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텅 비어있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텅 비어 있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요. 0을 하나 써주고요. 혹은 뭐 영문자 O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0을 하나 쓰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십니다. 자,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는데 읽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 이 기호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구나. 자, 이 집합을 표시할 때, 공집합을 표시할 때 물론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게 표시할 수 있지만 수학에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저 기호 하나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어있는 벤 다이어그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저거 하나뿐이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체 집합.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구나. 공집합. 완전히 비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자, 세 번째 개념은 여집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합의 네 가지 연산 중에 교집합과 합집합을 배웠죠. 오늘은 세 번째 연산인 여집합을 배웁니다. 여집합은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요. 집합 A가 아까처럼 있는데 그 옆에 뭔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살짝 지수 자리에 C가 쓰여져 있죠. 자, 쟤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A에 속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들을 싹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걸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A에 속하는 거 원소 빼고 나머지를 말하려면 나머지가 뭐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전체 집합의 개념을 배운 겁니다.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보면 우리가 아까 있던 그림을 다시 사용해 보면 전체 집합 U에 1, 2, 3, 4, 5, 6이 있는데 A에는 2, 4, 6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A의 여집합은 A의 원소를 뺀 나머지니까 A의 원소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원소죠.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면 1, 3, 5가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푸실 때는 시험지에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시험지에 이렇게 있는데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전체에서 A를 지운다.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요. 여기서 A의 원소를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2, 4, 6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이 A의 여집합. A가 아닌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서 A를 지운다. 자, 그래서 쓸 때는요, 집합기호로 A의 위에다가 C, A의 여집합이고요.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 원소 1, 3, 5를 컴마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언제나 이렇게 그림을 주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주고 전체에서 A 지우니까 이렇게 싹 지우고 1, 3, 5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도 똑같이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 A는 2, 4, 6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시험지에서 이렇게 주고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전체에서 A를 지운다. 자, A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서 A를 싹 지워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뭘 써야 돼요? 전체 집합 1, 2, 3, 4, 5, 6을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지우는 거죠. 집합 A에 뭐뭐 있습니까? 2 있으니까 2 지워주고요. 4 있으니까 4도 지워주고 6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 6도 지워주면 남는 1, 3, 5가 집합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여집합은 1, 3,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개념은 마지막 집합의 연산, 차집합입니다. 단어에서도 차집합, 뭔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차, 그럴 때 뺄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차집합 기호도 이렇게 뺄셈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집합 A 빼기 B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얘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집합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모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면 자, 집합 A, B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A 차집합 B를 계산하고 싶어요. A에는 있으면서 A에는 속해 있으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찾고 싶답니다. 자, 첫 번째로 A에 속하는 애들을 찾아보자고요. 집합 A는 요만큼 동그라미 안에 있는 원소 1, 2, 3, 4입니다. A에 속하는 애들 1, 2, 3, 4예요. 그 중에 B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 그 중에 요만큼이 B인데요. 1, 2, 3, 4 중에 3, 4는 B에도 있잖아요. 걔네들 말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니까 누구예요? 1, 2. 색칠하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항상 저렇게 색칠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문제에 1, 2, 3, 4, 5, 6 이렇게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으면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A에서 B를 지우는 겁니다. 자, 일단 A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거기서 어떻게 B를 싹 다 지워내는 겁니다. B를 싹 다 지워내고 나면 3, 4, 5, 6이 싹 지워지고 남는 원소가 A 차집합 B의 원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다시 기호로 써보면 A 차집합 B에는 원소 1, 2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A 차집합 B의 답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그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번 이렇게 있는 그림이 아닌 저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왔을 때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집합 A는 1, 2, 3, 4, 집합 B는 3, 4, 5, 6인데 문제에서 A 차집합 B를 구하래요. A 차집합 B 어떻게 구한다고요? A에서 B를 지운다고요. A에서 B를 지워야 되니까 일단 A를 써놓고 거기서 B를 지워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집합 A에 1, 2, 3, 4를 먼저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지워나갈 건데 B는 3, 4, 5, 6이니까 일단 3부터 지울까요? 3 지웠습니다. 그 다음 4를 지울까요? 4도 지웠어요. 그 다음 5, 6도 지워야 되는데 뭐 지울 게 없죠. 지울 게 없으면 그냥 내비두시면 요만큼이 답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A 차집합 B는 원소 1,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A에서 B를 지운다. A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지운다. 그래서 앞에 집합을 써놓고 뒤에 집합을 지워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요점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배운 개념은 서로 같은 집합이었어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두 집합에 속한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됐죠. 그리고 수학 기호로는 A는 B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 개념이었습니다. 얘네들은 개념만 간단히, 전체 집합은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집합인데 기호로만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여집합 배웠어요. 나머지죠. 집합 A를 뺀 나머지, 기호로는 저렇게 써주고요.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전체에서 A를 지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A 빼기 B라고 써주고요. 어떻게 구했죠? A에서 B를 지운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집합, 전체에서 A를 지우고요. 차집합, A 빼기 B, A에서 B를 지운다. 앞에 있는 집합에서 B의 원소를 전부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였죠. 자, 집합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계산이 적습니다. 따라서 개념만 확실히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상대적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복습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